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내고 계십니까? 그 돈이 어디로 새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면서 남의 보험증 빌려 수술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끊겼는데도 멀쩡히 병원을 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해만 1만 7천 명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실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은퇴하신 뒤에는 고지서 받아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매달 빠짐없이 내야 하는 돈인데, 그렇게 수십 년간 국민 모두가 꾸준히 낸 돈이 쌓여서 병원에 갈 때 큰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큰 수술을 받아도 본인 부담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것도 수십 년간 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분들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건 역시 그 꾸준한 납부가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을 오랫동안 악용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일부 외국인들이 보험료는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방식으로 제도의 빈틈을 파고든 겁니다. 유형도 다양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이미 끊긴 상태에서 버젓이 병원을 다닌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보험증을 빌려서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놓고 치료 목적으로 잠깐 입국해 수술받고 출국한 경우까지 실제로 있었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전부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이 1만 7,087명이었고 적발 금액은 25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전년도보다 16.8% 늘어났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가 방치돼 왔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누적 흑자 규모도 상당합니다. 문제는 제도의 빈틈을 노리는 일부 사례들이고 그 빈틈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그 구멍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어떻게 가입되는지 기본 구조부터 아셔야 이번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이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입사하는 날부터 자동으로 가입되고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 보험료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이 없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는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외국인 가입자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월 14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내국인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과거에는 피부양자 등록 제도에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이 부모나 형제를 피부양자로 등록해두면 그 가족이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보험료를 한 푼도 추가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허점을 노린 사례들이 적지 않았는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두고 한국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게 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국 건강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버젓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으로 수천만 원짜리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노리고 기획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까지 생겨난 겁니다. 유전성 희귀 질환을 앓던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 중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간 사례도 실제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본국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를 한국 건강보험으로 해결한 겁니다. 이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취업, 유학,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 가족은 6개월 체류 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 올라가서 치료받고 돌아가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해진 겁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서류도 해당 국가 외교부 확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도록 바꿔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도 막아버렸습니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약 9,4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0% 가까이 늘어났고, 그간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해오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도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만큼 그 허점이 오랫동안 악용되어 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부정수급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이번에는 훨씬 강한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만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가장 크게 바뀐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한 달만 안 내도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 혜택이 끊겼습니다. 내국인은 여러 차례 체납해도 공단에서 별도로 급여 제한 처분을 내려야 혜택이 끊기고 분할 납부나 유예 같은 예외 규정도 있었는데, 외국인은 이런 예외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 결정에 따라 법을 개정했습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외국인 지역가입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체납 횟수가 3회 이상 쌓이면 추가적인 급여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한두 번 실수로 늦게 낸 것과 상습적으로 버티는 것을 구분해서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체납 후 뒤늦게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그 기간 동안의 보험 혜택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체납 기간 중에 병원을 다녔다면 보험료를 완납한 뒤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벌만 강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 장치도 함께 만든 겁니다. 비자 연장과 체납이 이제 직접 연결됩니다. 법무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체계가 이미 가동 중이어서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납 사실이 확인됩니다. 밀린 보험료를 내면 정상적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지만 내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 거부됩니다. 예전에는 보험료를 버티다가 비자 기간이 끝나면 그냥 출국해버리면 그만이었고, 밀린 보험료는 고스란히 재정 손실로 남았는데 이제는 그 구멍이 막힌 겁니다. 이번에는 부정수급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체납이 보험료를 안 내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은 아예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혜택을 빼가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고 처벌도 다릅니다. 부정수급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입니다. 다른 사람 보험증을 빌리거나 몰래 사용해서 병원을 다니는 방식인데, 얼핏 들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지난해 이 방식으로 적발된 건수가 845건에 달했습니다. 외모가 비슷하거나 신분 확인이 허술한 경우를 노린 겁니다.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인데,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받아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고, 이 처벌 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될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격이 끊긴 상태에서 보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직장을 그만뒀거나 비자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건강보험 자격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틈을 타서 병원을 다니는 방식인데, 지난해 부정수급 중 가장 많은 17,011명이 이 방식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관련 기관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법무부의 외국인 고용 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건강보험공단과 직접 연계해 자격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치료 목적 기획 입국입니다.
본국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입국하는 방식인데, 피부양자 등록 경로는 2024년 4월 요건 강화로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류한 뒤 지역가입자로 직접 가입하는 방식은 현행 제도상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 중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 혜택은 전액 환수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금액 전체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수술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습 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강제 쾌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숫자가 말해줍니다.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이후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약 9,4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0% 가까이 늘어났고, 그간 유일하게 적자였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도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 시행된 체납 기준 강화와 비자 연장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무 가임이 되는 구조상 치료 목적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 자체는 지난해 다시 늘어났습니다. 제도가 강화될수록 이를 피해가려는 방식도 교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게 짚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마치 모든 외국인이 악용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고,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번 강화 조치는 그 일부 부정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버티다 나가면 그만이었고 걸려도 돌려주면 끝이었던 구조가 이제야 바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제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변화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알고 싶은 정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대신 꼼꼼하게 찾아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